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정조 대왕이 다스리시던 조선 후기, 한양 도성 북촌 일대에는 봄비가 촉촉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청개천 물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빗소리가 고즈넉한 아침을 더욱 운치 있게 만들었지요. 기와집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땅에 닿을 때마다 작은 원을 그리며 퍼져나갔습니다. 이 무렵은 실학사상이 싹트기 시작하던 개화기였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굳건한 신분제에도 조그마한 균열이 생기며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조선 팔도에 불기 시작했지요. 한양 도성 안북촌의 기와집들 사이로는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선비들은 과거 공부를 위해 서당으로 향했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에서 하루 첫물을 길어 올렸지요. 어서 오십시오, 나리. 수고하네. 대문간에서 들려오는 정중한 인사말 속에는 조선 특유의 예의와 질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양반과 상민, 주인과 하인이 각각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다하며 살아가던 시대였지요. 하지만 이런 평온한 일상 속에도 변화의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북학파 실학자들의 새로운 사상이 서서히 퍼져나가고 있었고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려왔지요. 특히 이 5월의 봄비는 마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전령 같았습니다. 땅을 촉촉이 적시며 새싹을 틀어올리는 생명의 물방울이 곧 일어날 놀라운 일들의 서막을 알리는 듯했지요. 북촌 한복판에 자리한 김판서댁에서도 이 봄비 소리가 정겹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책을 읽던 김판서가 잠시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올해도 어느덧 5월이구나. 세월이 참 빠르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제 21살이 된 딸 청란의 혼사 걱정이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총명하고 아름다운 딸이지만 규방에만 머물러서는 안 될 나이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바로 그 순간 안채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한 여인이 아직 자신의 운명을 모른 채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지요. 바로 그 안채 규방에서는 김판서의 외동딸 청란이 창가에 앉아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21살의 청란은 그야말로 절세미인이었지요. 달처럼 하얀 피부에 버드립 같은 눈썹, 앵두 같은 입술이 조화를 이루어 마치 선녀가 인간 세상에 내려온 듯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것은 그녀의 총명한 눈빛이었습니다. 청란아, 바늘땀이 고르지 않구나. 유모 월매가 청란의 자수를 들여다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평소 솜씨가 뛰어난 청란치고는 오늘따라 마음이 산란한 듯 보였지요. 죄송합니다, 월매. 오늘따라 마음이 어수선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청란은 바늘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비에 젖은 정원의 모습이 묘하게 마음을 흔들었지요. 사실 청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성품과 운명을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이상한 능력이 있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점점 관상술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또 그 이상한 책을 보셨지요? 월매가 청란의 베개 밑에서 관상서 한 권을 꺼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규방 처녀가 읽을 책이 아니라며 몇 번이나 말렸지만 청란의 호기심을 막을 수는 없었지요.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일생이 모두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마치 하늘이 미리 써놓은 글씨처럼 말이지요. 청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관상을 논할 때의 그녀는 평범한 규방 처녀가 아니라 깊은 학식을 가진 선비 같았지요. 아가씨, 그런 말씀 밖에 나가서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자가 그런 학문에 관심을 보인다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이 언젠가는 쓸모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네요. 청란은 다시 바늘을 들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어딘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꿈을 자주 꾸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아가씨, 대감마님께서 부르십니다. 문 밖에서 천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천수는 김판서댁에서 자란 머슴으로 청란과 나이가 비슷한 22살 청년이었지요. 알겠습니다. 곧 나가겠습니다. 청란이 몸단장을 하는 동안 월매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대감마님 표정이 심상치 않으시더구나. 혹시 아가씨 혼담 이야기가 아닐까 싶은데. 월매는 청란을 어려서부터 돌봐온 유무였습니다. 친딸처럼 아끼는 청란의 앞날을 누구보다 걱정하고 있었지요. 자신도 젊은 시절 정략 결혼으로 고생했던 터라 청란만은 진정한 사랑을 찾기를 바랐습니다. 월매, 걱정하지 마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청란은 월매의 손을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고집스러운 성격을 잘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되었지요. 사랑채로 향하는 길에 청란은 천수와 마주쳤습니다. 천수는 청란을 보자마자 얼굴이 붉어졌지요. 아가씨,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천수. 요즘 바쁜가 보네요. 천수는 어려서부터 청란을 짝사랑해왔지만 신분의 차이 때문에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멀리서나마 청란을 지켜보며 그녀의 안전을 걱정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기쁨이었지요. 아가씨께서 행복하시면 저도 기쁩니다. 천수의 진심 어린 말에 청란은 잠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었지만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김판서는 사랑채에서 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렴결백한 관리로 이름난 그였지만 딸의 혼사만큼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었지요. 청란아, 이리 와 앉거라. 아버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청란이 정중히 인사를 드리며 아버지 앞에 앉았습니다. 김판서는 딸의 단정한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지요. 청란아, 내가 벌써 21살이구나. 이제는 좋은 혼처를 정해야 할 때가 되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청란의 가슴은 두근거렸습니다. 아버님,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그런 말 하지 마라. 여자는 시집 가는 것이 천명이다.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 김판서의 어조에는 단호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청란의 눈빛에서는 다른 뜻이 감지되었지요. 그날 저녁 청란은 홀로 방에 앉아 관상서를 펼쳤습니다. 촛불에 비친 글자들이 어른거리며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렸지요. 귀한 상을 가진 자는 반드시 시련을 겪는다. 책장을 넘기다가 발견한 구절이 묘하게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그날 밤 청란은 또다시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안개 속에서 한 남자가 자신을 부르며 손을 내미는 꿈이었지요. 그 남자의 얼굴은 명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청란아, 청란아. 꿈 속의 목소리는 간절하고 애절했습니다. 청란이 그 손을 잡으려는 순간 꿈에서 깨어났지요. 또 그 꿈이군요. 청란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어났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같은 꿈이 반복되고 있었는데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지요. 창밖으로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 같았지요. 다음 날 아침 청란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어젯밤 꿈 때문에 마음이 어수선해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지요. 대문 앞을 지나가던 청란의 발걸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대문간에 누더기를 걸친 거지 한 명이 시주를 구걸하며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보시기를 구하옵니다. 보시기를. 거지의 목소리는 쇠약해 보였지만 어딘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청란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 순간 청란은 몸이 얼어붙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럽고 남루한 거지의 몰골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야말로 천자의 상이 그의 얼굴에서 읽혀왔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청란은 급히 뒤돌아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지요. 분명히 잘못 본 거야. 거지가 어떻게 제왕의 상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관상을 읽는 청란의 눈은 결코 속지 않았습니다. 그 거지의 이마에는 용의 기상이, 눈에는 천하를 호령할 기계가 숨어 있었지요. 월매, 음식을 좀 준비해 주세요. 아가씨, 무슨 음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문 앞에 계시는 거지분께 드릴 음식이요. 월매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자선을 베푸는 것을 좋아하시는 대감마님의 영향이긴 했지만 청란이 직접 나서는 일은 드물었기 때문이지요. 아가씨, 직접 나가실 건 아니시지요? 괜찮습니다.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청란은 음식을 들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거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지요. 이것 좀 드세요. 청란이 음식을 내밀자 거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요. 거지의 눈에는 감사함과 함께 묘한 당황스러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거지의 목소리에서는 예상외로 교양이 느껴졌습니다. 청란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지요. 혹시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억이 나지 않아서. 거지는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청란은 그의 표정에서 거짓이 아님을 직감했지요. 기억을 잃었다고? 그럼 혹시 청란의 머릿속에 어떤 가능성이 스쳤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정말 높은 신분의 사람이었다면 어떤 사고나 음모로 인해 이런 처지가 된 것일 수도 있었지요. 그럼 우선 집 안으로 들어오세요. 몸을 따뜻하게 하시고 음식을 드셔야 합니다. 아가씨, 그런 일은. 거지가 사양하려 했지만 청란의 눈빛에는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집 대감어른께서도 자선을 베푸시길 좋아하시거든요. 청란은 거지를 행랑채 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월매는 못마땅해 했지만 아가씨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지요. 천수, 이분께 깨끗한 옷을 준비해 드려. 아가씨, 정말 괜찮으십니까? 천수도 걱정스러웠지만 청란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청란은 거지에게 직접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욕을 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 보였지요. 역시 내 눈이 맞았어. 깨끗해진 그의 얼굴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귀한 상이 드러났습니다. 준수한 외모의 깊은 눈빛, 그리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풍기는 품격이 범상치 않았지요. 정말 고맙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괜찮습니다. 그보다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으시나요? 청란의 질문에 거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끔 꿈에서 화려한 궁궐이 나타나기도 하고 누군가 저를 전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깨고 나면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요. 전하라고? 그럼 정말 청란의 가슴이 다시 한번 뛰었습니다. 그날 밤 청란은 더욱 생생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도포를 입고 긴 수염을 기른 도사가 운무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신비로워서 마치 우주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듯했지요. 청란아, 내가 진룡을 알아보았구나. 도사의 목소리는 멀리서 들려오는 듯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진룡이라니 무슨 말씀이신지. 하늘이 내린 진정한 용이 땅에 묻혀 있을 때 그를 알아보고 일으킬 자가 필요한 법이다. 바로 너 같은 해안을 가진 자가 말이야. 도사는 청란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할 수도 있다.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하늘이 내게 준 능력을 믿어라. 도사가 손을 내밀자 그의 손바닥에서 황금빛이 나왔습니다. 그 빛이 청란의 손바닥을 감쌌지요.
이제 내게도 용의 표식이 새겨졌다. 이것이 내가 선택받은 자라는 증표다. 꿈에서 깨어난 청란은 급히 자신의 손바닥을 확인했습니다. 정말로 작은 용 모양의 붉은 점이 손바닥 한가운데 생겨 있었지요. 이게 정말인가? 청란은 믿을 수 없어서 몇 번이나 손바닥을 비비고 씻어봤지만 그 표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청란은 자신에게 특별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거지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를 도와야 한다는 강한 사명감이 마음속에서 솟구쳤지요. 다음 날 아침 김판서가 청란을 불렀습니다. 청란아, 어제 혼담 이야기를 제대로 끝내지 못했구나. 아버님,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 주 안에 중매쟁이를 불러 혼처를 정하겠다. 김판서의 말에 청란은 당황했습니다. 아직 거지의 정체를 밝혀내지도 못했는데 혼인 이야기가 이렇게 빨리 진행될 줄은 몰랐지요. 아버님,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시간? 무슨 시간이 더 필요하단 말이냐? 여자의 본분은 현명한 아내가 되는 것이다.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청란의 말에 김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란 말이냐? 청란은 잠시 망설였지만 차마 거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오해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지요. 그냥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준비는 시집간 후에도 할 수 있다.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마라. 김판서는 단호하게 말하고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청란은 막막함을 느꼈지요. 그날 오후 청란은 거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행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천수가 가져다 준 천자문을 보고 있었지요. 벌써 글을 읽으실 수 있으신가요? 이상하게도 글자가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마치 원래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거지의 말에 청란은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글을 익히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그는 마치 원래 학식이 있던 사람 같았지요. 혹시 이름을 하나 지어드려도 될까요? 계속 이름 없이 지내실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란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컨이라는 이름은 어떠세요? 묵묵히 견뎌낸다는 뜻입니다. 무컨, 좋은 이름입니다. 새로운 이름을 얻은 무컨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는 너무나 고귀해서 청란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지요. 며칠 후 천수가 청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아가씨, 잠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행랑채에 머물고 계시는 분 말인데 혹시 한성부에서 수배하는 역적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소문이 돕니다. 청란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소문인가요? 최근에 궁에서 역모를 꾸몄다는 죄목으로 기양 보낸 죄인들이 몇 명 탈출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명의 인상착의가 무컨나리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천수의 말에 청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만약 무컨이 정말 역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지만 그의 관상은 분명히 선한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천수, 그 소문이 확실한가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조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청란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무컨에 대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갈등했지요. 설마 내 눈이 그렇게 틀릴 리는 없을 텐데. 하지만 만약 그가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면 가족들에게 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청란은 깊은 고민에 빠졌지요. 다음 날 청란은 무컨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만 했지요. 무컨 씨, 솔직히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혹시 궁중과 관련된 일에 연루되신 적이 있나요? 무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감싸며 고통스러워했지요. 궁중이라고 하시니 머리가 아픕니다. 뭔가 기억날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지 않아요. 무컨의 반응을 본 청란은 그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정말로 기억을 잃은 것 같았지요. 그 후로 청란은 더욱 적극적으로 묵헌을 돌봤습니다. 매일 음식을 가져다 주고 함께 책을 읽으며 그의 기억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지요. 오늘은 사서삼경 중 논어를 읽어보세요. 논어라. 이 책도 어딘가 익숙합니다. 묵헌은 논어를 읽으며 자연스럽게 해석까지 해냈습니다. 그의 학문적 깊이에 청란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지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빨리 이해할 수 없을 텐데. 아가씨, 저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때로는 제가 누군지 너무 궁금해서 미칠 것 같습니다. 묵헌의 눈에 고통스러운 빛이 어렸습니다. 청란은 그런 그가 안쓰러웠지요. 괜찮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까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청란의 따뜻한 말에 묵헌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죠. 아가씨의 마음씨가 이렇게 고우신데 저 같은 신분 모를 사람을 도와주셔도 괜찮으실까요?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의 진정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어요. 청란의 말에 묵헌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생각을 가진 여인이 있다는 것이 놀라웠지요.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가까워졌습니다. 청란은 묵헌과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규방의 답답함을 잊을 수 있었고, 묵헌은 청란 덕분에 잃어버린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었지요. 아가씨, 저는 아가씨를. 어느 날 저녁 묵헌이 용기를 내어 말하려다가 멈췄습니다. 신분도 모르는 자신이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저도 묵헌 씨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청란도 자신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김판서댁에 불청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한성부 포졸들이오. 수배 중인 죄인을 찾아 수색을 하겠소. 포졸들의 우렁찬 목소리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김판서가 급히 나와 상황을 파악했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희 집에 무슨 죄인이. 최근 궁에서 영모죄로 귀양 보낸 죄인들이 탈출했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이 근처에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어 수색하는 것입니다. 청란은 이 소식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급히 행랑채로 달려가 묵헌에게 상황을 알렸지요. 묵헌 씨, 큰일입니다. 포졸들이 수색을 하러 왔어요. 포졸들이요? 묵헌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무언가 기억날 듯 말 듯한 표정이었지요. 우선 다락방에 숨어 계세요. 절대 나오시면 안 됩니다. 청란은 묵헌을 다락방으로 안내하고 급히 그의 흔적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의 수색은 생각보다 철저했지요. 이 방은 누가 쓰던 방이요? 빈 방입니다. 가끔 손님이 오시면 쓰던 곳이고요. 월매가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포졸 대장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기색이 어려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상한 사람을 본 적은 없소? 아니요, 전혀요. 포졸들이 집안 곳곳을 뒤지는 동안 청란의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만약 묵헌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갑자기 다락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묵헌이 갑자기 기절한 것 같았지요. 저 위에서 소리가 나는데요. 포졸 중 하나가 의심스러워하며 다락방을 가리켰습니다. 청란은 식은땀이 났지요. 아, 그건 고양이가 쥐를 잡으러 다니는 소리입니다. 천수가 재빠르게 나서서 둘러댔습니다. 다행히 그 순간 진짜 고양이 한 마리가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지요. 포졸들은 한참 더 수색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청란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요. 묵헌 씨, 괜찮으세요? 다락방으로 올라간 청란은 기절한 묵헌을 발견했습니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지요. 월매, 빨리 찬물과 수건을 가져오세요. 청란은 묵헌을 방으로 옮기고 간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열병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지요. 그날 밤
열병에 시달리던 묵헌이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무사하십니까? 세자좌, 진이 지키겠습니다. 왕비마마, 어머니. 묵헌의 헛소리는 모두 궁중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청란은 점점 더 확신을 갖게 되었지요. 대비전, 신은 역적이 아닙니다. 아우님, 제발 신을 믿어 주십시오. 특히 아우님이라는 말에 청란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재 임금을 아우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설마 정말로 왕족이신 건 아닐까? 청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왕의 상, 뛰어난 학식, 고귀한 품격, 그리고 궁중에 대한 기억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청란은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더욱 명확해졌지요. 사흘 후 묵헌의 열병이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를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지요. 아가씨, 제가 무슨 말을 했나요? 별 말씀을요. 그냥 열이 심해서 걱정했을 뿐입니다. 청란은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묵헌 자신이 기억을 되찾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지요. 그 무렵 아버지의 혼담 독촉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청란아, 내일 중매쟁이가 온다. 더 이상 미루지 마라. 아버님, 제발. 안 된다. 이번에는 반드시 혼인 날짜를 정하겠다. 김판서의 단호한 태도에 청란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청란의 마음속에서 강한 의지가 솟아올랐지요. 내가 포기하면 묵헌 씨는 어떻게 되시는 거지? 하늘이 내게 이런 능력을 주신 것도,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것도 모두 이유가 있을 거야. 청란은 자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용의 표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확고한 결심이 섰지요. 나는 단순히 혼인만을 위해 사는 여자가 아니야. 하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 그날 밤 청란은 묵헌을 찾아갔습니다. 묵헌 씨, 저는 당신이 누구시든 상관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선한 분이라는 것만은 확신해요. 아가씨, 만약 위험한 일이 생긴다면 저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청란의 진심 어린 말에 묵헌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런 여인을 만난 것이 꿈만 같았지요. 아가씨,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위험은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제 선택을 막을 수 없어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모든 두려움을 이겨냈지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묵헌이 갑자기 모든 기억을 되찾은 것이지요. 그날 아침 청란이 평소처럼 묵헌을 찾아갔을 때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위험이 서려 있었고 자세 하나하나에서 고귀함이 배어나왔지요. 아가씨, 이제 모든 것을 기억해냅니다. 묵헌의 목소리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란스러워하지 않는 확신의 참 목소리였지요. 저는 현재 임금의 이복형입니다. 본래 세자였던 이민호입니다. 청란은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고 나니 충격이 컸습니다. 세자시라면, 네, 하지만 이미 죽은 것으로 처리된 세자입니다. 민호는 슬픈 미소를 지었습니다. 3년 전 저는 정적들의 음모에 휘말려 역적으로 몰렸습니다. 실제로는 백성을 위한 개혁을 추진하려 했을 뿐인데 기득권층들이 저를 제거하려 했지요. 그래서 죽은 것으로. 아버님께서는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 죽음을 가장하고 은밀히 유배를 보내주셨습니다. 하지만 유배지에서 탈출하던 중 머리를 다쳐 기억을 잃었고 민호의 이야기는 파란만장했습니다. 진짜 왕세자였지만 정치적 음모로 모든 것을 잃고 떠돌아다니던 비운의 인물이었던 것이지요. 그럼 지금도 저는 역적으로 수배되고 있습니다. 만약 발각된다면 이번에는 정말 죽게 될 것입니다.
민호의 고백에 청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이런 운명을 타고났다니. 하지만 아가씨, 저는 더 이상 왕위에 대한 욕심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무엇을 깨달으셨나요? 진정한 왕이란 왕좌에 앉은 자가 아니라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라는 것을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청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씨, 저와 함께 멀리 떠나주시겠습니까? 신분을 숨기고 평범한 부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금군들이 김판서댁을 완전히 포위했던 것입니다. 김판서댁에 숨어있는 역적 이민호를 내어놓으라. 금군 대장의 우렁찬 목소리에 온 집안이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김판서는 뒤늦게 딸이 어떤 일에 휘말린 것인지 알게 되었지요. 청란아, 너 정말로 역적을 숨겨주었단 말이냐? 아버지의 호통에 청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지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분은 역적이 아닙니다. 역적이 아니라고? 지금 금군들이 포위하고 있는데. 김판서는 딸의 고집에 절망했습니다. 평생 청렴하게 살아온 자신의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요. 청란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 자를 내주면 너만큼은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민호가 스스로 나타났습니다. 대감어른, 모든 것은 제 잘못입니다. 아가씨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 저만 데려가 주십시오. 묵헌 씨. 청란이 절규했지만 민호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아가씨를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아가씨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입니다. 금군 대장이 민호를 향해 다가왔습니다. 이민호, 순순히 항복하면 김판서댁 식구들은 살려주겠다. 하지만 청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섰습니다. 안 됩니다. 그분을 데려갈 수는 없어요. 아가씨. 민호가 만류했지만 청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천수. 청란이 급히 천수를 불렀습니다. 천수는 이미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지요. 아가씨. 지금 뒷문으로 말을 준비해놨지요? 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평소 청란을 사랑했던 그는 마지막까지 그녀를 도우려 했던 것입니다. 묵헌 씨. 아니 전하, 저와 함께 가주세요. 청란은 민호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군들이 뒤쫓았지만 천수가 목숨을 걸고 막아섰지요. 아가씨, 안전한 곳으로 가세요. 천수의 외침을 뒤로하고 청란과 민호는 말을 타고 한양을 벗어났습니다. 아가씨, 정말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제 선택을 했어요. 두 사람은 밤새 달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산중으로 피했습니다. 하지만 금군들의 추격은 계속되었지요. 저들이 계속 쫓아오고 있습니다. 민호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말굽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요. 전하, 혼자서라도 도망치세요. 안 됩니다. 함께 가거나 함께 죽거나입니다. 두 사람은 절벽 앞에 이르러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금군들이 그들을 포위했지요. 이제 끝이다. 순순히 항복하라. 금군 대장이 칼을 뽑으며 위협했습니다. 절벽 끝에 선 청란과 민호 앞에 금군들이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이민호, 마지막으로 제안하겠다. 순순히 항복하면 그 여자만큼은 살려주겠다. 금군 대장의 제안에 민호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청란만큼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전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청란이 민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외쳤습니다. 저는 전하와 함께 죽는 것이 홀로 사는 것보다 낫습니다. 아가씨, 진짜 왕이라면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백성을 사랑한다면 백성과 함께 죽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청란의 말에 민호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이 여인이야말로 진정한 왕비감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비겁했군요. 민호는 청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가씨, 다음 생에서도 만날 수 있을까요? 반드시 만날 거예요. 하늘이 우리를 맺어주셨으니까요. 그 순간 청란이 먼저 절벽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진짜 왕은 백성과 함께 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청란의 외침이 산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민호도 주저없이 그녀를 따라 뛰어내렸지요. 아가씨. 두 사람은 깊은 계곡 아래로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금군들은 그들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돌아갔지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절벽에서 떨어진 두 사람을 산신령이 구해준 것이지요. 깊은 산속 동굴에서 눈을 뜬 청란과 민호 앞에 백발의 도사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청란의 꿈에 나타났던 그 도사였지요. 잘 왔다, 청란아. 그리고 진정한 왕이여. 도사의 목소리는 자비롭고 신비로웠습니다. 도사님, 당신은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이다. 하늘의 명을 받아 너희를 도우러 왔노라. 산신령은 두 사람에게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민호야, 너는 하늘이 내린 진정한 왕이다. 하지만 왕위에 오르기 전에 반드시 시련을 겪어야 했다. 시련이라고 하시면 백성의 고통을 직접 체험하고 진정한 사랑을 알아야 진짜 왕이 될 수 있는 법이다. 너는 이미 그 자격을 충분히 갖췄다. 산신령은 청란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청란아, 너의 관상 보는 능력도 하늘이 준 선물이었다. 진룡을 알아보고 일으키라는 천명이었지. 저에게 그런 사명이, 내 손바닥의 용 표식이 그 증거다. 너는 현명한 왕비가 되어 백성들을 어머니처럼 돌볼 것이다. 그때 갑자기 동굴 밖에서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종소리는 현재 임금이 승하하셨다는 알림이다. 이제 조정에서는 진정한 왕을 찾게 될 것이다. 산신령의 말대로 현재 임금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승하하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오래전 죽은 것으로 알려진 세자 이민호를 찾기 시작했지요. 며칠 후 조정의 신하들이 산중까지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민호가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지요. 제자저하, 저희가 찾았습니다.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민호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제 궁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는 이미 평범한 삶을 꿈꾸었는데. 그때 청란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전하, 하늘이 전하께 왕의 그릇을 주신 것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 왕이 되어 주세요. 하지만 아가씨는 저도 전하와 함께 가겠습니다. 백성들의 어머니가 되어 전하를 도와드릴게요. 청란의 말에 민호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좋습니다. 하늘의 뜻이라면 따르겠습니다. 한편 김판서는 딸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 딸이 진짜 왕을 알아보다니 역시 해안이 뛰어나구나. 전수도 청란의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비록 자신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녀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지요. 아가씨께서 행복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드디어 민호가 임금으로 즉위하고 청란이 왕비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온 나라에 아름다운 전설로 전해졌지요. 새 임금과 왕비는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군과 현비가 되었습니다. 특히 청란 왕비는 관상술로 인재를 발굴하고 백성들의 고충을 파악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지요. 폐하, 이번에 새로 뽑은 관리들은 모두 청렴한 분들입니다. 왕비의 해안 덕분이오. 사람을 보는 눈이 이렇게 정확할 줄이야. 두 사람은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조선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갔습니다. 신분제의 벽을 낮추고 실력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개혁을 단행했지요. 몇 년 후
청란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이의 관상에서도 훌륭한 왕의 기질이 보였지요. 우리 아이도 좋은 왕이 될 것 같네요. 그렇다면 좋겠소. 하지만 무엇보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궁궐 정원을 걸으며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생각해보니 신기한 일이었어요. 거지 차림의 전화를 보고 왕의 상이라고 생각했던 것 말이에요. 그때 아가씨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떠돌아다녔을 것이오. 아니에요. 하늘이 정하신 일이었을 거예요. 그때 하늘에서 별이 하나 반짝였습니다. 마치 산신령이 그들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지요.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늙었을 때 청란은 후궁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모습이나 신분을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마음과 인품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가치는 언제나 내면에 있답니다. 이 이야기는 후세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외모나 신분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 사람의 진정한 됨됨이를 보라는 가르침이었지요. 또한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며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어떤 시련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청란이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끝까지 해냈기에 하늘도 그녀를 도와준 것이지요. 그리고 진주는 조개 속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진정으로 귀한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남루한 거지의 모습 속에 숨어 있던 진짜 왕을 알아본 청란의 해안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하는 가장 큰 교훈은 사람의 참된 가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신분이라도 마음이 탁하면 소용없고 아무리 낮은 처지에 있어도 마음이 바르면 언젠가는 그 진가가 드러나는 법이지요. 청란과 민호의 사랑 이야기는 조선 팔도에 전해져 내려가며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신분의 벽을 뛰어넘는 진정한 사랑, 서로를 위한 희생, 그리고 옳은 일을 끝까지 해내는 용기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보여준 이야기였지요. 특히 여인들에게는 청란처럼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라는 격려가 되었고, 남자들에게는 민호처럼 진정한 리더가 되려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북촌 어딘가에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대문이 남아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앞을 지날 때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나누곤 하지요.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다더라. 그래, 그리고 하늘이 맺어준 인연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지. 청란과 민호가 남긴 또 다른 교훈은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청란이 평소에 관상수를 공부해두지 않았다면 민호의 진가를 알아볼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민호도 시련을 통해 진정한 왕의 자질을 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늘의 뜻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모든 만남과 이별, 기쁨과 슬픔에는 다 이유가 있는 법이지요. 중요한 것은 그 뜻을 깨닫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힘에 대해서도 가르쳐 줍니다. 청란이 자신의 관상 실력을 믿고 민호의 선함을 믿었기에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때로는 다른 사람이 모두 의심할 때라도 자신의 신념을 믿고 나아가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